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경엽의 정치맛집 김경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명 예, 잘랐습니다. 드디어 해고요? 아 드디어요? 평소에 자르고 싶으셨군요. 아니. 아 우리 대변인이 이제 사정상 빠지게 돼가지고 예. 저랑 이제 당분간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때까지는 둘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른 게 아니라 본인의 의원 면직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른 거예요?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도 누구 특보 나갈 때 왜 나갔는지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뭐 아주 특별한 또 이유가 있나 본데. 그래서 설마 당대표 출마? 내 복심은 아닌 것 같고. 어디 당대표 캠프로 들어갔나? 그럴 수도 있죠. 아 그건 그럴 수 있겠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 이번 주는 보니까 경찰 얘기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을 통제하겠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경찰을 장악하겠다. 장악하겠다. 예전에 이제 검찰 중에서는 정치 검찰로 불렸던 사람들이 꽤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꽤 있죠. 윤모 씨나 한모 씨. 네, 정치 검찰. 정치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수사를 그때그때 해주지요. 거기 딱 이제 그림 딱 맞춰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만들어주는. 맞춰서 그림을 맞춰서 소위 말하는 기획 수사. 기획수사. 정치 수사 정치 이렇게 수사.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정치 경찰이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 없잖아요.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정치 경찰이었던 게?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 검찰이 있는데 네. 경찰은 정치 경찰이 경찰이라는 없죠. 게 네. 없죠. 아직까지 그래도 경찰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치안과 수사에 전력해 왔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경찰이 기껏 수사를 딱 했더니 특정 지역의 실세와 연관이 돼 있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검사 사명 거기 들어가 있고. 검찰이 일종도 바꾸잖아요. 네. 마사지를 한다고 하죠. 마사지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부딪히는데 그렇죠. 결국은 힘없는 경찰이 깨지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 결과는 주로 이제 검찰 의도대로 이제 가고 그렇죠. 말죠. 네. 그런데 정치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질 때 때로는 경찰이 일선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문제라도 제기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 자체도 아예 없애버린다. 그게 행정안전부 내에 이제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생기면 거기서 경찰을 통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찰국, 경찰 통제국. 근데 이제 부처 하나에 그냥 일개 국장 정도가 그걸 할 수 있나요? 그걸 하려고 이제 만든 거죠. 하려고 만드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경찰청장은 행안부 경찰국장의 거의 수하가 되는 느낌이 되겠죠. 경찰청장이 네, 경찰청장이. 차관급 경찰청장이 예. 국장님의 수하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찰로서는 대단히 치욕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의 독립성 내지는 중립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경찰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예전에 군사 독재 때 내무부의 경찰국 아니면 내무부의 치안본부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이 소위 박종철 고문 사건 같은 그렇죠. 이런 정치적 사건을 일으킨 뒤에 우리가 91년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군사 정권도 역시 그렇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했던 게 그냥 정보기관 그리고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들을 그렇죠. 네. 총동원해서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누군가가 민주화 운동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시를 게을리하죠. 어. 그런 게 여지가 보이면 바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수사하고 예. 그게 일어난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렇죠.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완전히 내무부의 수하 조직처럼 해서 그래서 군사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용당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이제 경찰을 그런 시절로 되돌리겠다 이런 지금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행정안전부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 외청으로 경찰청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지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도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일단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네.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혀 모르는 소리다. 전혀 모르는 헛소리다. 얘기죠. 예. 장관인데 예. 뭣도 모른다. 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이해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이 아마 김창룡 청장이 계속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지난 주말에 90몇 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경찰 통제국 절차도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방금 전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더니 대통령이 안 받아준다. 아니 이 정부는 왜 사표 넣으면 다 반려를 합니까? 해경에서도 사표 냈더니 다 반려해버리고 경찰에서도 사표 냈더니 반려해버리고. 그건 왜 발려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좀 미안한가 보죠. 미안하다. 당신이 그렇게 사표 쓸 일까지는 아닌데.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비해서 잘못은 누가 했는데 그렇죠. 왜 책임은 엉뚱한 사람이 지지?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것을 내심으로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사표 안 내고 버텼던 인간이잖아요. 버텨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 네. 그거를 약간 차단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약간 사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지금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무부 산하로 검찰공화국 줄을 딱 세웠는데 행안부 산하로 경찰공화국까지 줄을 세우면 양대 수사기관이 전부 다 청와대 밑으로 엎드려 뻗쳐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정권 차원에서 결국은 이 경찰 조직을 운영을 하게 된다. 경찰을 통해. 경찰을 아예 그냥 이제 청와대 정권 예하로 그냥 차원에서. 주물럭주물럭하게 된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마치 법무부 검찰총장 장관이 검찰총장 겸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없어요 지금. 겸임하고 나라에. 있어요. 법무부 네.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듯이 이제 행안부 장관도 거의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나 둘 다 못 믿는 이런 좀 황당한 정치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뭔가 전국 주도권을 사정 전국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냐. 그걸 준비하는 이렇게 거죠. 보면 벌써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네네. 성남 FC 압수수색 막 129군데 압수수색 120군데 막 들어가고. 한 번에 그냥 쫙 다 들어가고 한번 털어보자 이거야. 우리 막 김경엽도 막 기소하고. 털다 보면은 뭔가 하나 뭔지 하나 안 나오나 보자 이거지. 못 들었잖아요. 김경엽도 기소하고. 그렇지. 이렇게 막. 그 무슨 황당한 그런 기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다 결국 이제 검찰공화국 경찰공화국이다. 결국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정적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통제를 해보겠다. 정치도 한번 통제해보겠다. 그렇죠. 이런 의도로 보고 있죠. 이 전 대단히 위험한 상황. 소위 말하는 검찰공화국, 이제 검찰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거죠. 경찰 문제를 이제 마무리로 이제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난 핵심적인 이유가 경찰의 인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행안부 통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용이 내려와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경찰 쪽에서 내부 공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대통령 제가 안 된 거다. 그 나중에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번 그 과정도 한번 이건 좀 정말 면밀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봐야 된다. 경찰청에서 안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아마 청와대랑 조율을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행안부로 이제 안을 내려 보내죠. 네. 그러면 경찰청이 이제 이걸 발표를 하는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행안부는 왜 조정이 안 된 안을 그걸 경찰청으로 보냈을까요? 확정이 안 된 안을 왜 경찰청에 그걸 왜 보냈느냐.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는 행안부에서 바뀐 그러면은 내용이 오니까 이게 최종안인 줄 알았지라는 거잖아요. 네. 원래 행안부에서 그 안이 다시 경찰청으로 내려올 때는 안이 일정 정도 조율이 다 끝나서 그렇죠. 그래 끝난 안을 가지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건 줄 알았지. 경찰이야 당연히 경찰 쪽에서 확정으로 된 걸로 보죠. 아니 무슨 인사안이 A안, B안, C안이 있습니까? 요 안도 던져보고 저 안도 던져보고 이 중에서 입맛대로 골라라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경찰한테 일종의 함정 카드죠. 자, 요게 맞을지 요게 맞을지 그러니까. 내부 공지를 해보세요. 골라가지고 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주장 중에도 보니까 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여러 안 중에 하나가 잘못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80년대 시장 야바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기로 해가지고 아니 내부 무슨 공지랍니까? 인사안을 여러 개 놔도 그 중에서 경찰한테 고르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잘못 골랐다가 막 혼나고. 행안부에서 보내준 안이 당연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결정된 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문제는 그럼 행안부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행안부에 있다. 왜 그걸 내려보냈냐? 확정되지 않는 되지 않는 안을 경찰청으로 보냈냐 그렇죠.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2시간 있다 바뀌었잖아요. 아 이거 확정된 거 아니고 이게 진짜 아니야. 이러고 2시간 있다. 그게 다시 바뀌었어. 들어왔어. 다시 내려왔어.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에 누군가가 아. 그 처음에 결정된 인사안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 거지. 요거 아니다. 이 사람은 옛날 그걸 밝혀야 돼.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람이다. 그게 국기문란이야. 그게. 요게 국기문란이다. 네, 그게. 아. 국기문란의 핵심은 네. 행안부에서 준 인사안을 경찰청이 그걸 발표한 게 국기문란이 아니라 네. 처음에 행안부에서 이미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미 다 해서 확정해서 경찰로 보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가 또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누가 개입을 했느냐? 개입해서 바꿔가지고 네. 그 처음에 안은 그거 아니야 이 안이 진짜야라고 또 다시 보내게 만들었냐. 네. 인사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그 인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비선 실세가 누가 있다. 네, 아니 그죠. 근데 이게 국기문란이면은 대통령 말대로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부 조사를 하거나 뭐 감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 소식이 없는데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중간에 인사에 개입했는지 어. 그래서 이걸 바꿨는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하려면 상임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구성이 돼야 됩니다. 상- 근데 원구성이 안 되니까 상임위가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하지. 국정조사도 지금 상임위가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네. 원구성을 최대한 늦추면서 안 하면서 네.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상임위 열어가지고 뭐 정부 조지지도 못하고 이제 국정조사도 못하고 뭐 회의록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는 안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유출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는 안이 행안부는 왜 경찰로 그걸 보고 그렇죠. 보내주고 발표하라고 그랬냐? 네. 경찰- 그러면 그 유출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야? 유출 책임자가. 누가 훔쳐가지고 거기다가 내부에다 공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행안부에서 누가 줬으니까 갔겠지. 경찰이 가가지고 행안부에 있는 자료를 훔쳐왔다? 그건 아닐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그건 되죠. 자기네 인사 발표 내용인데 그걸 훔칠 이유가 행안부에서 뭐가 있어?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은 발표한 거지. 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게 재가가 나지 않는 자료라고 그러면은 그걸 왜 보냈냐? 경찰로 보냈냐 이거지. 어떤 여기에 놈이 대한 보냈냐?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누가 그거를 재가도 안 받은 채로 보냈냐? 그럼. 아니면 누가 재가가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중간에 바꿨냐? 그렇지.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밝혀져야 된다. 그건 밝혀져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이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국회 원구성이 돼야 되는 도돌이표 안에서 저희가 원구성. 피를 잃은 상태로 예. 이번 주를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